바로 건강해지는 기적의 간과 담낭 청소법에 대해서 간청소 7일 프로그램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특별히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의 대가이신 안드레아스 모리치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이렇게 얇은 책에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얇은 책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이 책에 보면요, 와 진짜 대체의학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아스 모리치의 책을 보시면서 이 건강의 그 비결들을 배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책의 이제 핵심 포인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과 담낭의 방광까지 연결되죠. 담석을 청소하는 것은 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 청소는 특별히 6일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16시간에서 20시간의 실제 청소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7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간 청소 7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은 사과 주스 1리터 6통.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요, 요 사과 주스 있거든요. 요거가 24개짜리가 좀 있을 겁니다. 그거 한 판을 사시면 돼요. 300ml짜리 24개 또는 이렇게 사과산, 근데 보통은 사과 주스를 쓰시면 되고요. 당뇨나 또는 암 환자분들이 당에 민감하신 분들 사과 주스를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도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사과산 가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당 수치가 올라갈까 봐 염려되시는 분들은 사과산 가루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준비물, 담석을 부드럽게 유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과 주스 1리터 6통이나 아니면 이제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짜놓은 사과 원액이 있죠. 그래서 사과 주스 약 300ml짜리를 24개 한 판 사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한 판을 준비하시면 되고, 암 환자들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사과산 가루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하실 게 뭐냐면 요 바로 앱섬 솔트입니다. 요 앱섬 솔트를 못 구하시면 황산 마그네슘이나 또는 구연산 마그네슘을 준비하시는데, 4큰술 60g을 700ml 물에 녹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간 청소하실 때 보면 60g이니까 보통 15g짜리를 4통을 준비하시면 돼요. 4번을 나눠서 드십니다. 자, 그런데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10g씩 하셔도 돼요. 40g으로 하셔도 되고, 정상적인 체력과 체중이시라면 보통은 60g이니까 15g짜리 4개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를 15g짜리 4개를 앱섬 솔트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저온 압착된 최상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20ml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몽 주스를 직접 짜서 하셔도 좋고, 또 레몬하고 섞어서 쓰셔도 되고, 100% 자몽 주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착즙. 착즙해 놓은 원액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4가지 준비물 이제 아셨죠? 자, 첫째는 담석을 녹이기 위해서 사과 주스 1리터짜리 6병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300ml짜리면 요거 24통. 그러니까 한 판을 준비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앱섬 솔트나 황산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을 4큰술이니까 60g 정도, 그러니까 15g짜리를 4개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120ml 준비하시고, 네 번째로는 자몽 주스 180ml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자몽 주스 180, 120에 180, 그러면 300이죠. 요걸 쉐킷 흔들어서 이제 드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하기 어려운 게 앱섬 솔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사이트나 이런 데서 구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요게 이제 그 의료인들은 구하기가 괜찮은데 일반인들은 구하기가 좀 어렵고 목욕용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앱섬 솔트나 황산 마그네슘 60g을 아마존 사이트에서 셀라인 렉서티브 완화제용 내추럴 제품을 이제 구입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독일에는 이 비터잘츠, 독일 분들이 이걸 많이 하시잖아요, 간 청소를. 그 다음에 미국에는 일반 약국이나 자연식품점에서 다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들 구하시면 되고 일부 포장 라벨은요 천연 완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연 완화제. 특별히 배변을 쉽게 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앱섬솔트를 구하기가 어려우시면 구연산 마그네슘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보셔도 구연산 마그네슘이 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산 마그네슘은 상당히 구하기가 쉬워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돼요. 자, 이제 준비물은 다 이제 챙겨봤고요. 자, 그렇다면 7일 동안 간 청소를 하는 6일 이제 먼저 마지막 날이 하이라이트예요. 실제 간에서 담석이 쏟아지는 거는 7일째가 되는 거고요. 6일 저녁부터 7일 오전까지 해서 쫙 그날 쏟아지는 거고. 자,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과 주스 1리터를 6일 동안 매일 한 통씩 마십니다. 예, 그러니까 1리터니까 아까 하신 것처럼 300ml짜리 예, 3병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드셔도 되겠는데 왜 사과즙을 드시냐면 요 사과즙에 들어있는 이 사과산이 여러분의 딱딱한 콜레스테롤 덩어리들 고기, 예, 지방, 또 생선기름, 예, 우유기름, 계란기름 단단하게 담석은 콜레스테롤 덩어리하고 같아요. 그죠? 이 사과산이 들어가서 담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담즙관을 쉽게 통과해서 배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과즙에 들어있는 사과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즙은요 아주 이 디톡스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민감하시는 분들은요 첫날부터 사과즙 이거 앱섬솔트 이거 안 먹었는데도 사과즙 드시는 첫날부터 미리 물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리고 담석이 많은 분들은 또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9년 동안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한방병원하고 이 기능의학 쪽에서 대체의학 쪽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간 청소를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사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앱섬솔트 다 구해가지고 뭐 4번, 5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요새.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요새 대체의학에서 눈을 뜨신 분들이 참 많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보는데요. 설사를 이제 민감한 분들은 며칠 동안 이제 몸이 약간씩 부종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설사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이게 담즙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던 담즙들이 분해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설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담즙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침체되어 있는 담즙들이 이제 쭉쭉 간과 담낭을 통해서 이제 분비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과 주스의 발효 효과는 이게 담즙관을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 담석이 좀 약간 큰 애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걸리지 않도록 확장시켜 줍니다. 담즙의 이 관을.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이 불편하다면 만약에 사과 주스를 먹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절을 하고 먹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원체 과일을 좋아하니까. 너무 맛있는데 혹시 이제 대신 먹고 나면 약간 이게 원액이라 조금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물에 희석해서 조금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많이는 말고 약간 울렁거리지 않을 정도만. 요 사과 주스는 하루 종일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천천히 드십니다. 하루 종일 드셔도 그러니까 1리터를 하루 종일 드시면 되는데 언제를 피하냐면 우리는 보통 물 마실 때 식사 전에 드시죠. 그리고 식후 2시간 뒤에 물을 드시죠. 근데 그 시간을 제외하셔야 되고 저녁 때는 주스 마시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화장실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전까지 요거를 이제 공복시에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식후에 드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당이 염려되거나 암 환자들은 식전에 드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주스 요거를 드실 때 하루에 요거 1리터 드시는 거는 하루에 물을 6컵에서 8컵 정도 드시는 물하고 다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별도일까요? 별도예요. 하루에 물 8컵 드시는 거는 반드시 그대로 가고 사과 주스는 1리터는 별도로 따로 드시는 겁니다. 예,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과 주스를 드실 때는 반드시 난 GMO 올게닉 유기농 사과 주스를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간 청소에는 특별히 사과 농축액이나 사과와 사이다, 사과산 가루, 암 환자들은 대개 이제 사과산 가루들로 지금 거의 다 하시고 계시죠? 네, 일반인들은 보통 사과즙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이킹 소다로 입을 헹궈서 하루에 여러 번 양치질 해서 이 유기산이 많이 들어가면 치아가 변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의해서 치아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자주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간 청소 7일 동안 7일 중에 6일 동안은 뭐만 하신다? 예,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죠? 보식하는 것처럼 식사는 많이 드시지 않고 약간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보식 정도를 하시면서 근데 이때 과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과주스 1리터를 보식하시는 것처럼 드시면서 6일 동안 매일 한 통씩 드십니다. 자, 이제 준비하는 동안 이제 주의사항들 알려드릴게요. 이 간청소라는 일주일 동안은 요새 날씨가 덥다고 차가운 음료들을 많이 드시는데 차가운 음료는 간청소 기간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체온 온도까지 올리려면 소화기가 너무 많은 활력을 잃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차가운 음료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팥빙수나 이런 것도 피하셔야 되고 아이스크림, 예, 얼음 이렇게 씹어 먹는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가운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간을 차갑게 하기 때문에 이 청소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체온 온도까지 데피기 위해서 너무 많은 활력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에너지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체온 온도로 항상 간청소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시는데 특별히 간청소 기간은 더욱더 차가운 음료를 드시지 마시고 모든 음료는 최소한 자기 실온 정도로. 그 다음에 간이 청소의 주요 절차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특별히 동물성 음식을 드시면 지금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렇게 석회화되어 있는 걸 빼내는데 거기다가 또 콜레스테롤을 집어넣으시면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 완전히 제한하시고 우유 유제품, 예, 뭐 요플레, 요거트, 팥빙수도 그 우유 요새 갈아서 한 그런 것도 절대 안 되고 특별히 튀긴 음식은 말할 것도 없죠.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을 빼는데 콜레스테롤이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되 보식 형태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간 청소하실 때 과식하시면요. 왜 이상하게 저 간 청소하는데 이번 주에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야 하고 과식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날 죽어나더라고요. 울렁울렁 돼가지고요. 이거 완전 울릉도 이 저 배 탄 거보다 더 하시대요. 과식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간 청소하실 때 힘드신 분들은 보면 다 과식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간 청소할 때는 거의 보식 형태로 하시면서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간 청소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간 청소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7일 가운데 6일 정도는 그냥 무리가 없는데 마지막 날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출을 해내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루 이틀 정도는 잘 쉴 수 있는 휴일을 선택하시고 평일날은 밥 먹으면서 사과 주스만 마시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한 2, 3일은 잘 쉴 수 있는 날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주말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간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양제, 서플리먼트들도 드시고 있는 모든 약들, 뭐 비타민도 또는 여러 가지 보충제도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간 청소에 방해가 돼서 해독하는 거를 또 걸러야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 청소하기 전에 준비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5단계 해독을 단계별로 하시는 분들은 1단계에서 이미 대장 청소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을 40일 정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장 청소 3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쉬었잖아요. 그 다음에 간 청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 청소 전으로 후로 대장을 청소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담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사들이 몇 분이 이제 간경화가 한 분이 있고 간암이 한 분이 계시는데 간 청소를 4번, 5번 하고 오셨는데 처음에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예.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게 순서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근데 순서대로 해보니까 말도 못 하더래요. 4번 했을 때 나왔던 거는 담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웃었는데 간 청소 전후에 반드시 대장을 청소해야 대장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뭐 용종들이 선종이 되고 예, 이런 과정들에 있는 그런 석회화된 애들이 어느 정도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들도 신장의 결석들도 좀 나오고 나야 그 다음에 더 깊숙이 간에 있는 담석이나 담낭이나 방광에 있는 담석들이 효과적으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간 청소 끝나고 나도요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배출하고 나도 계속 쏟아집니다. 담석이 한 번에 여러분이 내가 산 날수만큼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30년 그 안에 간에 얼마나 많은 이 담석들이 축적이 되는지 몰라요. 이걸 한 번에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생충도 보시면 암 환자들은 40일, 일반인들은 3주 동안 하시지만 저 보시면 미국에 있는 암 환자들은 1년 내내 기생충 약을 먹어도 말도 못하게 쏟아지잖아요. 우리 민주 씨 봤잖아요. 5단계 끝날 때까지 기생충들이 말도 못하게 쏟아져서 맨날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맨날 킥킥대고 웃으셨잖아요. 그래서 간 청소 전에도 대장 청소, 기생충, 신장 청소해서 대장을 청소하고 후에도 간 청소 후에도 관장을 하시면서 계속 대장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장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웬걸 와보면 옐로우가 빨강색이 3개, 4개 다 걸려 있어요. 장폐색이. 배변을 규칙적으로 한다 해서 장이 막히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밀어내시는 분들도 있고
지방을 많이 드셔서 밀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얼마 안 먹는데요. 보면은 노동자의 그 아주 양만큼 드시는데도 본인은 자기가 얼마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암 환우분들께서. 자, 여기 보시면 대장세척은 간 청소를 준비하기 며칠 전 6일 전이 이상적이고, 실제 간 청소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 구역질, 멀미 막 이런 거, 불편함이나 구역질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단계별로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 증세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간 청소하겠다고 들이대면 그때는 이제 멀미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시면, 암 환자들은 물론 단계별로 정석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오일 혼합물의 역류나 장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위장 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 청소 전후로 대장을 청소한다는 거. 그래서 신체가 담석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고요. 자, 다시 보시면 대장 세척은 간 청소를 위해서 대장을 준비시키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장 청소를 안 하고 간 청소하신 분들은 3번, 4번을 해도, 지난번에 그 의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형외과 과장님이신데 그분이 간 청소를 4번 정도 너무 피곤하고 수술 끝나면 맨날 술 드신대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기는 지금 이 간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간 청소를 안드레아스 모리체의 기적의 간 청소 제가 다 달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분이 하면서 간 청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단계별로 안 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하더니 왕건이가 터져서 막 쏟아지더랍니다. 예, 그래서 뭐 몇백 개가 나왔대요, 담석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간 청소 전에 반드시 대장 세척을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담석이 이제 덩어리들이 막 쏟아집니다. 지난번에 한 분은 떡파티까지 했어요. 자기 너무너무 이제 부신도 문제가 있는지 너무나 지금 피로하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간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분이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진짜 한 바가지로 진짜 이 초록색 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반드시 간 청소 전후로 대장을 청소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사과 주스를 이제 6일 동안 이제 1리터를 매일 마셨어요. 사과 주스를 마시는 6번째 날 이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침이나 혹은 오전에 사과 주스 1리터를 요날 6일째 되는 날은 아침 혹은 오전에 사과 주스 1리터를 모두 드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프린트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담석이 요리사들이 이 간암이 많이 걸립니다. 폐암하고 가스불에 노출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걸 좀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장에 결석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꾸 등이 갈비뼈 밑에가 자꾸 아프다 그러고 등이 막 뻐근하고 식은땀 나고, 이거 다 신장 간 기능 안 좋다는 사인이에요. 예, 신장 청소, 간 청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아침이나 오전 중에 사과 주스 1리터를 다 마셔요. 자, 6일 동안은 1리터를 이제 매일 마시는데, 5일 동안은 하루 종일 마셔도 되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오전에 사과 주스 1리터를 다 드십니다. 6일째는. 배가 고프면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셔도 되고, 그런데 설탕이나 각종 감미료, 향신료 또는 우유, 버터, 오일, 요구르트, 치즈, 햄, 달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유 유제품은 하늘마을에서 안 나오지만 견과류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6일째 되는 날 간 청소할 때는 견과류 가급적이면 얘도 지방입니다. 예, 그거 드시면 간 청소하는 날 조금 울렁울렁 많이 돼요. 견과류를 제한하시면 좋겠고, 차가운 거, 시리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생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오케이입니다. 자, 점심은 현미밥에 익히거나 찐 채소를 약간 여기 식사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과식만 안 하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조리되지 않은 거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단백질 음식은 간 청소할 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버터, 오일 드시지 말고, 이를 어기면 간 청소할 때 많이 아프신 분들은 간 청소할 때 예를 들어 치킨 드셨다 그러면 떼굴떼굴 굴릅니다. 예, 가뜩이나 이제 간 청소하면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석회화 되어 있는 담석을 녹이는 건데, 콜레스테롤, 니콜, 담석인데 그게 단단하게 석회화된 거를 빼내는데 거기다가 단백질을 더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절대 드시지 마시고,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물을 제외한 어떤 것도 드시지 않으셔야 돼요. 땅콩 하나라도 드시면 담석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6일째 되는 날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고요. 자, 이제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이제 7일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과 주스를 간 청소하는 6일 동안 아침 식사 후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어떻게? 1리터를 드십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에 300ml짜리 3병을 드셔도 되는데,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식사 후에 드시라고 그래요. 빈속에 드시면 이게 너무 사과산이 들어가면 이 비타민C 계열이 빈속에 들어가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면 덜 미식거립니다. 그래서 1리터씩 이제 6일 동안 드시고 사과 주스를 드시는 이유는 간에 있는 결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담석이 쉽게 배출되게 하려고 합니다. 사과 주스는 급하게 한 병씩 막 후덕후덕 맛있다고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되도록 여러 번 나눠서 드시고 식사 30분 전 식후 1시간 동안 오후 6시 이후에는 사과 주스를 안 드십니다. 그러니까 사과 주스는 6시 이전에 이미 다 드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민한 사람은 사과 주스를 많이 마시는 동안에 배가 더부룩해지고 간혹 설사하기도 합니다. 첫날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하루에 8컵 드시는 것과 별도로 사과 주스 1리터를 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사과 주스 드신다고 물 안 드시면 안 돼요. 사과 주스 1리터는 별도고 하루에 물 8컵 드시는 거는 혈액을 정화시키기 위한 물은 계속 드셔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 식사는 과식해서도 안 되고 거의 보식 형태로 드시고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시고 특별히 간 청소하는 동안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인 담석화된 거를 담석을 빼내는데 육류, 생선, 가금류,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을 드시면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또 집어넣으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튀긴 음식, 정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가급적 드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리뷰를 해봤고, 자,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6일 동안은 1리터를 사과 주스를 드시기만 하면 돼요. 6일째 날만 오전 중에 이제 사과 주스 1리터를 다 드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요 인쇄물을 잘 보시면서 요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6일째 날 이제 오전 중으로 1리터의 사과 주스를 모두 드십니다. 아침, 점심은 반드시 채식을 하고 저녁은 금식, 이제 하늘마을 프로그램대로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간 청소하는 날은 가급적이면 간 청소 기간 동안은 견과류를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일째 저녁부터 이제 실제적인 간 청소가 들어갑니다. 오후 6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오후 6시에 앱섬솔트 60g을 710ml의 생수에 녹입니다. 자, 앱섬솔트 여기 아까 60g을 15g씩 4개를 나눠 드렸죠. 자, 요거를 보는데 첫 번째 60g을 이제 710ml의 생수에 녹여요. 그러니까 180ml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80ml에다가 나눠서 요거 앱섬솔트 15g을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체중이 정상 체중 미만이면 60g 말고 40g으로 10g씩 4개로 만드시면 돼요. 정상 체중이면 15g으로 4개를 만드셔요. 자, 요렇게 해서 이것을 4번 나누어 마시니까 710ml의 생수를 4개로 나누니까 대략 180ml에다가 앱섬솔트 15g 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첫 번째 뭐예요? 180ml의 생수에다가 앱섬솔트 15g을 넣어서 드시는데 혹시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즙 같은 거 짜서 같이 드시면 상큼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80ml의 앱섬솔트 15g을 이렇게 쉐킷쉐킷 흔들어서 녹여서 드시는데 입안의 쓴맛을 중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물을 드실 수도 있고 레몬즙을 약간 첨가하시면 울렁대는 게 울렁증이 좀 덜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를 닦거나 베이킹소다로 입안을 가글가글해서 헹궈내시면 상당히 좋고요. 자, 이 앱섬솔트는 왜 드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앱섬솔트의 주요 작용은 담즙관을 확장해서 돌들이 담석들이 막 이따만한 돌도 있고 뭐 2.5cm, 3cm 되는 돌들도 있고 이렇게 작은 거부터 다양하거든요. 좀 이따 이제 담석들 보여드릴 건데 요런 게 나올 때 담즙관이 확장이 돼야지 이게 잘 나오겠죠. 여기서 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즙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앱섬솔트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즙관을 확장해서 돌들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앱섬솔트를 이제 물 180ml에 앱섬솔트 15g을 쉐킷쉐킷 흔들어서 드시는데 만약 앱섬솔트에 알러지가 있거나 거북해서 마실 수 없을 때 구연산 마그네슘은 상당히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구연산 마그네슘을 활용하셔도 돼요. 앱섬솔트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자, 첫 번째 앱섬솔트 언제 먹었어요? 오후 6시에 물 180ml에 첫 번째 앱섬솔트 15g을 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오후 8시에 2시간 뒤에 8시에 두 번째 앱섬솔트 용액 180ml 물에다가 앱섬솔트 15g을 쉐킷쉐킷 흔들어서 8시에 드시는데 이때부터요. 첫 번째부터 이미 화장실 가시는 분, 사과 주스 드실 때부터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첫날부터. 자, 이제 두 번째 드시고 나서부터 이제 화장실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앱섬솔트를 8시에 드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10시인데 미리 10분이나 15분 전에 준비를 해 놓으세요. 요때는 앱섬솔트가 아니라 자 보시면 시판용 자몽 주스 여기 있죠. 자몽 주스 180ml에다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20ml를
유리병에 담은 다음에 섞어요. 그러면 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자몽 주스를 섞으면 이게 약간 막 이렇게 되면서 흔들어서 쉐키 흔들어요. 몇 번 정도? 20회 정도 잘 섞이게. 예, 물하고 주스가 들어가니까 잘 안 섞이겠죠. 20회 정도 쉐키 흔들어서 이걸 잘 섞으면 자 120ml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자몽 주스 180ml면 몇 ml예요? 이제 더하기 좀 해볼까요? 300ml죠. 예, 산수 시간 왔습니다. 자, 300ml를 흔들어 놓으세요. 이때는. 자, 10시에는요, 앱섬 솔트를 드시는 게 아니고 뭘 드시는 거예요? 300ml에 뭐요? 올리브 오일 120ml와 자몽주 180ml를 혼합한 용액 300ml를 이제 드시는 거예요. 자, 10시에 이걸 드시고 바로 침대에 똑바로 20분 동안 누워 계세요. 그런데 베개가 반드시 가슴보다 높아야 돼요. 나 좀 이렇게 꺼주면 그래서 베개가 반드시 가슴보다 높아야 되고 움직이거나 가급적이면 이때 막 수다 떨지 마시고요. 20분이 지난 다음에 평상시와 같이 잠을 자도록 하시는데 엎드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울렁울렁 캣. 그래서 엎드려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자, 이러면 이제 앱섬솔트 2번 먹었어요. 그죠? 180ml의 물에 앱섬솔트 15mg을 이제 2번 먹고 그 다음에 10시에 뭘 먹었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예, 자몽 주스 섞은 거. 그래서 300ml의 요 용액을 드시고 나면 이제 자려고 이제 누우셨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대요. 어떤 소리? 돌들이 담즙관을 따라서 자글자글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신대요. 예, 많은 분들은 저는 안 들리던데. 예. 그러면 이제 앱섬 솔트의 마그네슘이 담즙관을 확 열어요. 이 담즙관이 나오다가 이 담석들이 걸리면 안 되니까 앱섬 솔트가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얘가 잘 부드럽게 걸리지 않고 나오게 예,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앱섬 솔트에 있는 이 마그네슘이 담즙관을 활짝 열고 이완시켜서 돌과 함께 이 배설되는 담즙이 담즙산을 이렇게 윤활시켜주기 때문에 통증 없이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앱섬 솔트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잠이 안 와도 잠을 자려고 좀 노력을 하세요. 예, 과식만 안 하면 많이 울렁 안 돼요. 밤중에 언제든 변이를 느낀다면 배변을 해도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처음 배변을 요거 드시고 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드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변을 좀 관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앱섬 솔트 드신 다음부터는 담석이 거의 나옵니다. 나오는 분들. 그럴 때 담석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 진한 초록색이에요. 저도 이렇게 받고 하는 분들 다 사진 찍어 놓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부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3부 그 다음 거에도.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강의 때 혈액 마지막 5단계 마지막인 혈액 정수할 때 이제 환자들의 사례 3부에서도 좀 보여드릴 거지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담석이 아주 진한 그 녹색이거나 또는 황록색 또는 황갈색이 이제 둥둥 떠 있습니다. 둥둥 떠 있어요. 자, 밤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는 이제 구역질이 약간 울렁울렁 되고 이제 울릉도 버스 배 탄 것 같이 울렁대요. 이 울렁대는 거는 간이나 담낭에서 이 담석이나 독소의 이 강하고 갑작스러운 유입에 의해서 기름 혼합물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서 위장 속으로 다시 밀려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이제 아침이 되면 이게 진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한 2-3시간은 울렁대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진정이 됐어요. 자, 이제 7일째 아침에 이제 세 번째 앱섬 솔트를 드십니다. 자, 7일째 아침에 되면 오전 6시에서 6시 30분. 7일째 아침에 오전 6시에서 6시 30분에 일단은 이제 속이 하도 울렁대니까 따뜻한 물을 조금 드세요. 한 모금 드시고 잠시 뒤에 세 번째 앱섬 솔트 용액, 앱섬 솔트 물 180ml에 앱섬 솔트 15mg을 넣은 것을 쉐킷쉐킷 흔들어서 세 번째 이제 앱섬 솔트 용액을 드신 다음에 똑바로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2시간 뒤에 8시에서 8시 30분에 마지막 네 번째 앱섬 솔트 용액 물 180ml에 앱섬 솔트 15ml를 넣은 것을 마지막으로 드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 청소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은 끝났지만 자, 이제부터 주의하세요. 7일째 아침부터 점심 무렵 사이 여러 차례 이제 물변이 설사처럼 쭉쭉 나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이다가 그 다음에는 설사와 함께 여러 가지 잔여 음식물이 섞여 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색깔이 있는 물과 함께 담석만 나오는데 그래서 간 청소할 때 과식을 하시면요. 안에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주 소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색깔이 있는 물과 함께 담석만 나오는데 크고 작은 각종 초록색이나 황갈색 담석이 변기 위에 둥둥 뜹니다.
주로 오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10번 이상 물변을 쭉쭉 보실 거예요. 우리 최 선생님도 해보셔서 아시죠? 예. 예, 거의 이런 과정 거치셨죠? 예. 그리고 수시로 화장실을 가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이제 담석과 결석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청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에 그때 이제 가벼운 식사를 이제 좀 하십니다. 아니면 그냥 점심으로 바로 건너셔도 돼요. 그래서 신선한 과일 한두 쪽 정도 드셔도 되고, 점심은 12시 이후부터 채식 위주로 하시고 꼭꼭 씹어 드시고, 절대로 과식해서는 안 되고, 간청소 기간 동안은요 한 2주는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보식을 하셔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담석이. 약간 배고픔을 느낄 정도에서 식사를 마치고 앞으로 2, 3일 동안은 가벼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간청소 끝나고 나면 기절하시고 이제 막 해독이 너무 잘 되놓으니까 막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막 어깨 축지 뻐근하던 게 하나도 없어져.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자꾸 과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독할 때 가장 많이 오는 증세가 이 소화기가 지금 다 살아났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자꾸 땡겨요, 음식이. 그러니까 엄청 드시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과 담낭이 대수술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어제 보셨잖아요. 많은 의사들이 이게 담낭 제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담석이 제거가 될 수 있는데, 많은 그런 오차를 경험했다, 이런 거 어저께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간과 담낭 대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간 청소 후에 2, 3일 이내로 관장을 계속 하시면 계속 지금 미처 나오지 못한 담석들이요, 그게 20년, 30년 내가 산 날수만큼 간에, 담낭에, 방광에 축적되어 있던 담석이 한 번에 다 쏟아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부에서 보면 3주 간격으로 해서 12번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3주 간격으로 해도 되고 한 달 간격으로. 근데 이제 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무리가 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앱섬설트 용액을 마신 직후와 오일 혼합물을 마신 다음에 처음 2시간 동안은 목마를 때마다 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거 왜 물 드시면 안 되는 줄 알고 물을 안 드시고 억지로 참았대요. 밤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은 계속 드셔도 됩니다. 아셨죠? 특별히 앱섬설트 드시고 나면 이게 물이 땡겨요. 그러니까 그때 물을 조금 드세요.